혹시라도 내가 아파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상황, 바쁘다는 핑계로 아픈 부모님을 돌봐드리지 못하는 상황,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내 자식, 우리 부모님을 위한 보험, 간병인 보험의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경쟁이 계속되면서 물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간병인 보험인데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같은 가격에 가족간병이 안 되는 상품으로 가입하거나 한도가 낮은 상품에 가입하거나 말도 안 되게 비싼 상품에 가입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보자면 기존의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보다 더 저렴한 플랜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병인 보험은 지원보험과 사용보험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대로 된 간병인 보험이 왜 꼭 필요한지, 또 가족간병이 가능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보장인 것 같은데 이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볼 거고요. 새롭게 등장한 10년 구제형 최저가 간병인 플랜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간병인 보험이 반드시 필요할까? 각종 상해나 질병,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든지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 또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아니더라도 내 면역력이 떨어졌다거나 나이가 많아 신체 기능이 약해졌을 땐 감기로도 할 수 있는 게 입원인데요. 가족이 있어도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일을 해야 한다거나 돌볼 아이가 있다거나 24시간 내내 붙어있기에는 제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1인 가구이신 분들은 나를 케어해줄 간병인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도 하고요.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병동 입원 비율이 젊은 나이인 30세에서 39세에도 56.5%나 차지하고 있고 40세에서 49세는 33.9%, 50세에서 59세는 29.4%, 60세 이상은 45.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간병 통합병동 입원 일당도 간병인 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약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고요. 또 통계청에서 확인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평균 물가보다 간병인 서비스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지금이야 간병비가 10만원대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비나 특별수당 등을 제외하고 간병비가 하루에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 간병비만 450만원을 내야 한다는 건데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대고, 내 월급보다 비싼 간병비라든지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누구나 여유가 된다면 하나쯤은 꼭 들어놓으셨으면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간병업체 등록이 정말 간편해지다 보니까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정말 가족 간병을 해도 간병비가 나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받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가족 간병이 정말 가능한가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일단 가족 간병 시스템을 좀 아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 환자 A씨가 있습니다. 간병인을 구해야 해요. 그럼 간병인 지원업체에 어플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업체에서는 본인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을 매칭시켜줘요. 그리고 이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겠다 하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간편해진 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병인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내가 직접 선택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간병인이 매칭이 되면 간병인이 나를 간병해주고 나는 간병인 업체에 간병비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럼 간병업체는 소정의 수수료를 떼고 간병비를 정산해 줄 겁니다. 간단하죠. 간병업체뿐 아니라 어떤 인력업체도 대부분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족간병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간병인 지원업체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가족 또는 지인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면 이게 가족간병의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족간병을 하면 간병비 지급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간병은 가능하고요. 모든 회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4개 회사 전부 다 가족간병이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약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플을 이용하니 간병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 영수증 또한 간병업체에서 끊어줍니다. 그리고 약관상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제한된다는 내용 또한 없어요. 사실 제가 한 반년 전쯤부터 갑자기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가족간병이거든요. 언젠가는 막힐 수도 있지만 현재 판매 중인 몇몇 상품들은 가족간병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지원보험과 간병인 사용보험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간병인 플랜은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지원보험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유형인데 각자 장단점이 있다 보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은 가입자가 간병인을 필요로 할 때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48시간 내에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간병인을 알아서 보내준다는 점과 외부 간병인의 출입이 어려운 요양병원의 경우엔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간병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간병인 비용은 물가나 인건비 상승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이런 점이 걱정되는 분들께 정말 딱인 거죠. 그리고 간병인 사용보험은 가입자가 직접 간병업체나 간병어플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영수증을 청구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만큼 가입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비갱신형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점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점 위주로만 알아보면 간병인 지원보험이 훨씬 좋아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단점을 포함한 특징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간병인 지원보험보단 사용보험을 선택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루나 이틀 이렇게 짧은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 사용일당은 100% 활용이 가능하지만 지원일당의 경우엔 지원할 간병인을 컨택하고 또 환자에게 오는데 최대 48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하루나 이틀은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사용일당은 보험료가 고정되는 비갱신형 선택이 가능한 반면 지원일당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짧으면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가장 긴 10년 갱신으로 예를 들어도 50대, 60대 분들이 90세 만기로 가입을 한다면 적어도 2번이나 3번을 갱신해야 하는 건데요. 물론 이론적으로 갱신 시에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면역력이나 간병인의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보험료에 이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 간병비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갱신 시점의 보험료 상승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사용일당은 어플을 활용해 시간 여유 있는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체 간병을 하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원일당의 경우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가족분의 직접 간병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들어 교체하더라도 그만큼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그리고 차이점 마지막으로는 지원일당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입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반면 사용일당은 15만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아쉬웠는데 체증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3단 체증형으로 가입을 한다면 5년 후에 20% 체증되고 10년 후에 50% 체증되고 20년 후에 100%가 체증됩니다. 즉 20년 후에는 가입 금액이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점까지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원이 아닌 사용일당을 선택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사용일당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이라는 점, 그러니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데다가 20년만 납입하면 90세 혹은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된다 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안정적인 사용일당 쪽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든지 내가 조금 아픈 데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에 따라 플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간병인 보험의 나이 제한이나 병력에 따른 한도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0세까지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고 80세가 넘어도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병력 역시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으로 주기적인 약 복용을 한다 또는 꾸준히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건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 웬만한 수술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을 했다든지 중대질환이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년 고지형, 더 저렴한 강화 고지형 간병인 보험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건 잠시 후에 가격 비교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의 고객님들을 위해 나온 보험인 만큼 웬만한 병력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 언제든 보험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가격 비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20곳 가까이나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전 만들어 놓고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요. 작년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족 간병이 가능한 플랜들은 이 4곳만 보시면 됩니다. 55세 남녀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원. 이 설계를 기준으로 일반형과 체증형 각각 비교해 봤습니다. 55세 기준 일반형 설계입니다. 격차가 크지 않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현재 조건이 가장 유리한 4개 회사만 뽑아서 비교를 했고요.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남성 기준에서 B사가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남성분들은 B사 외에 다른 회사는 고려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기준으로는 A사, B사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C사가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였습니다. 즉 일반형에서 남성은 B사, 여성은 C사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체증형 설계 비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증형에 대해 한 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입 후 5년, 10년, 15년, 20년 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받는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체증형의 비교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의 경우에는 동일 조건에서 체증형을 선택할 수가 없는 곳이라 빠졌고요. 각 회사의 체증형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A사는 단독으로 2가지 체증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때문에 체증형 상품들 비교는 체증이 될 만큼 된 20년 뒤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20년 후 2배 체증형 상품과 B사의 3단 체증형 그리고 C사의 4단 체증형 상품이 동일한 보장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체증형이어도 그 차이는 분명했는데요. A사는 5년마다 10% 체증되는 유형과 20년 후 100% 체증되는 유형 이렇게 두 종류의 체증형 상품이 있는데 한때는 가장 좋은 간병인 보험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B사와 C사에게 체면을 구겼네요. 남성 기준으로 가장 저렴했던 B사가 5년 20%, 10년 50%, 20년 100%라는 3단 체증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A사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또 여성 기준에서는 A사의 20년 뒤 100% 체증형이 저렴하긴 했지만 C사와의 가격 차이는 1,000원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죠. 이 정도 차이라면 5년 20%, 10년 50%, 15년 80%, 20년 100% 이렇게 4단 체증이 가능한 C사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남성분들 기준 B사가 압도적인 조건이었고요. 여성분들께는 C사의 판정승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은 특별한 플랜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강화고지형 플랜들의 가격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성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남성 B사, 여성 C사의 강화고지형 플랜 가격입니다. 일반형 먼저 보면 동일한 설계 내용임에도 남성은 19,390원, 여성은 26,527원으로 기존 플랜보다 훨씬 저렴했고요. 체증형 역시 비교해보니 남성은 28,760원, 여성은 42,219원. 각각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미 가장 조건이 좋았던 B사와 C사인데 강화고지형으로 설계까지 하니까 한층 더 저렴해진 가격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강화고지형 먼저 심사 꼭 넣어보시고 혹시나 병력 때문에 거절된다고 해도 B사와 C사의 기존 간편고지형 플랜도 보셨다시피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의 종류부터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사용일당을 추천하는 이유와 사용일당을 가입하더라도 꼭 체크해봐야 할 여러 회사별 보험료 비교까지 보여드렸고요. 가장 뛰어난 상품의 실제 설계안과 여러 유형별 보험료 비교까지 빠짐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추천 설계안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또는 직접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